7월 6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만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8라운드 같은 경우는 최용진이 직선에서 칼날 같은 추입승을 펼쳐나가면서 배당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성민하고 박철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2차과 3차권 진입하면서 최용진이 오랜만에 우승까지 해나가면서 다소 좀 배당이 좀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반적으로 좀 뒤집히는 경주도 있었고 후차권에서 다소 좀 틀어지는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급자들 중에서 결승가지 못한 선수들이 몇 명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일반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강급자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2라운드 강진남하고 박상훈 5대2의 싸움이기 때문에 강진남이 과연 비너저 선수를 상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경수가 아쉽게 특선에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실력과 기량 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여기에 이정석까지 함께 출전하고 있는 만큼 강진남이 5대2의 싸움에서 손경수하고 이정석 협공을 극복해 나가기는 다소 좀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면서 7라운드에 박성현, 8라운드에 권혁진, 9라운드는 정지민과 유성철 강급자들의 신경전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라운드들은 또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래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이수원, 정하전, 박상훈, 천호성, 김한윤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수원, 정하전, 박상훈, 천호성, 김한윤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아졌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만 놓고 본다면 고종인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일도 고종인이 류근철 상대로 칼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정윤재가 고종인 앞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고유한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유한이 딱하니 자리 잡게 된다면 주정원이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성우의 전장윤이 잡고 경주를 흘러가게 된다면 정윤재가 넘어서야지 고종인도 넘어서는 경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이틀 정윤재가 타이밍을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일도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정윤재가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손경수하고 공태민을 주력하고 천호성을 바쳤었는데 윤우신이 끊어먹기 나서다 보니까 윤우신의 착승권 진입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태욱이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정윤재가 내선 잡고 힘을 쓸 수가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가 먼저 후다닥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고종인이 몰고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정윤재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고종인이 한 바퀴쯤에서 타이밍 잡거나 반 바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정원이 홈미끌에서 추입기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정원이 선발에서 올라오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복 편차가 상당히 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정원. 하지만 전일도 봤을 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고정인도 결코 주정원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정인하고 주정원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정인과 주정원의 동반 입장 쪽 객관적인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의 연합 가능성 쪽으로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정윤재가 먼저 좀 서두를 가능성 로만 준다면 고종인이 땡큐입니다.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간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고종인과 정윤재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종인과 주정원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고종인과 정윤재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종인이 한 바퀴 때려서 버텨내긴 다소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전일도 고유한이 버텨내면서 착승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고유한이 때리면 주정원이 몰고 가고 최성우가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유한 정도는 주정원이 직선에서 취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사구 인천팀에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라뱃길 인천 경기장에서도 또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고유한 상대로 주정원의 직선 취입발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원하고 고유한의 동반 입상 주정원의 뒤를 최성우가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최근도 최성우가 상당히
좀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정원, 최성원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인 만큼 주정원하고 고현입니다. 주정원하고 최성원이요. 최성우예요. 한 차권도 노려본다면 주정원하고 전장윤까지는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고종인이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배당의 중심으로 전장윤이 내선만 잡는다면 유리한 편성으로 짜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배당판이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주정원이 상당히 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누가 달릴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게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주정원의 고요한, 주정원의 최성원, 최성호, 주정원의 전장윤까지는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고종인하고 주정원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 고종인이 전장윤만 정윤재만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정원하고 고요한을 묶어서도 충분히 삼복승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짧게 취입해 나서면서 우승 찾아 나갔었던 고종인, 전일 류근철만큼 정윤재가 과연 시속을 뽑아줄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란 점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 박성현이 금요경주 때 아쉽게 취입을 허용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은 또 짧게 취입 승부 펼쳐나가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성현이 과연 이수원 완벽하게 챙겨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나갔었던 최용진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저력 있는 박훈재, 김시진이 이들과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배당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성현 자체가 마크 취평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박성현이 힘을 쓰고 이수원이 밀착 맞게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시진이 끌어내서 타종 전으로 이수원의 뒤로 괴롭혀 나가게 된다면 박성현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현하고 이수원의 동반 입상 유리할 것 같아요. 박성현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김시진이 컨디션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쪽에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지역 선배 최용진이라든지 박훈재가 원체 노련합니다.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김시진하고 최용진, 김시진하고 박훈재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도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성현과 이수원의 동반 입상이 유리한 편성인 것 같아요. 박성현과 김시진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김시진, 최용진, 박훈재로 이어지는 경주 노조서들의 협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대2의 싸움이긴 합니다만 박성현이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주드럭만큼 뛰어난 선수를 앉으면서 이수원과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고 싶은 기대해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 권혁진이 금요경주 때 취입당하면서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일도 노련한 견주력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낙차 사고가 발생되긴 했습니다만 권혁진하고 고요한이 차선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권혁진이 직선 취입 승부 펼쳐나가면서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전일에 이어서 다시 만난 백유태 활약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백유태가 버텨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유태가 전일 낙차 사고 당한 이후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딱히 권혁진이 직접적으로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기보다는 백유태를 활약해 나가야 되는데 백유태가 낙차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낸다는 보장 없는 것 같습니다. 활용은 해 나갈 것 같아요.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 아무래도 윤우신이 전일 승부욕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빼앗을 수도 있는 만큼 김다빈을 털어내게 된다면 윤우신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유태보다는 윤우신이 후미권 쫓아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권혁진하고 윤우신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낙차 이후 출전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나이 어린 백유태 아무래도 노장 선수들보다는 좀 회복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기복 심합니다만 타점 잡고 힘을 썼을 때 희속감이 괜찮게 나온다면 권혁진이 또 홈이 적절하게 견제 나가게 된다면 권혁진 상대로 저치기 나설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희속감이 좋다면 지켜주는 작전이
가능한 만큼 권혁진하고 백유태 동반 입상은 뭐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에서 다시 만난 두 선수 백유태가 낙차 사고 이후 출전하고 있다는 점이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윤우신과의 협공 가능성이 윤우신과 협공보다는 윤우신이 알아서 해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권혁진, 윤우신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죠. 뭐 권혁진이 백유태, 권혁진, 김다빈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성희도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윤우신하고 김성현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이번 편성 권혁진이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성희의 선전 권해드려서 유성희가 뭐 좋은 결과 만들어내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타점 잡고 힘을 쓰면 됩니다. 윤우신도 컨디션이 괜찮아요. 윤우신이 아무래도 유성희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라든지 윤우신이 김성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노조 완승도 권혁진이 마크 추평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우신하고 류성입니다. 윤우신하고 김성현 정도는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뭐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권혁진이 백유태를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백유태가 과연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윤우신과 협공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백유태 아예 빠지게 된다면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우스컵 9라운드 우수에서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들 정지민하고 유성철의 신경전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정지민은 힘을 썼습니다. 잡혔어요. 유성철은 젖히다가 퍼졌습니다. 두 선수가 과연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정면 대결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성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경갑이나 손진철, 손지용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힘을 써서 경주를 풀어 나가야 되는,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전도 상황에 따라서 선취비 모두 다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지민이 정하전까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유성철보다는 정지민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 나이도 좀 어리고 수성팀 임채빈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는 정지민이죠. 더군다나 이번 회차 특성급 임채빈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정지민이 또 많은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지민하고 유성철의 동반 입상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정지민 쪽에 좀 더 우선하고 싶어요. 정지민하고 유성철의 동반 입장 쪽에, 정지민하고 유성철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유성철도 연이틀 젖히기다 퍼지긴 했습니다만 마크되면 차 나올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우수에서 특선 올라갈 때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정지민이 유성철을 쉽게 견제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민하고 유성철의 동반 입장 쪽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철저하게 정하전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씨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유성철 전일처럼 연이틀처럼 젖히다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정지민하고 정하전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정지민하고 유성철과 협공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동반 입상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정지민하고 정하전의 동반 입상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성철이 쫓아가지만 못하게 된다면 전일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최민호도 정하전의 뒷자리 막혀 나가면서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지민이 넘어서야지만 정하전과 협공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성철도 젖히기 한 방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진철이라든지 김경갑을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성철이 가면 손진철입니다. 유성철이 가면 김경갑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초 월평이 노조 선언을 했습니다. 유성철도 이 손진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 것 같고, 김경갑도 최근 고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챙겨만 준다면 아무래도 쫓아내 나설 수 있는 배당 가능성, 맞대결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유성철, 손진철, 유성철, 김경갑 과감하게 이들 중심으로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지민하고 유성철의 맞대결 중에서는 정하전이 있기 때문에 정지민이 좀 더 경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라운드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김재영이 얼마 전 낙차 이후 오랜만에 출전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취입력이 제대로 발휘해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병주 타고 날아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류근철이 이번 편성 힘을 쓰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재영이 막혀 나가고 김준민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천호성이 힘을 쓰고 김우현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남승우하고 이광민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류근철도 선행감이 상당히 좋아요. 전일도 류근철이 힘을 쓰고 고종현이 짧게 취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타점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편차가 상당히 심한 류근철이긴 합니다만 뭐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초반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를 김재영이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 과연 취입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6주 전에는 몸 상태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하지만 낙차유 출전이라는 점에서 다소 조금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는 류근철도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죠. 천호성을 상대로 김우현을 상대로 저치까지 나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재영이 막게 된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류근철 상대로 김재영의 취입 승부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을 하는 김재영과 류근철의 동반 입장 쪽에 김재영과 류근철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김우현이 부상 이후 아직까지 몸 상태가 회복은 덜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천호성이 최근 고전하면서 점수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재영이 천호성이 버텨내고 김재영이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김재영하고 류근철의 동반 입장 복승 중심으로 김재영하고 천호성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류근철이 힘을 썼는데 김재영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천호성하고 김우현이 외선에서 반격 나서게 된다면 류근철 머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천호성 머리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김우현 머리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이 검증된 류근철이 그대로 버텨내는 류근철과 천호성의 동반 입상 류근철하고 김우현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판은 좀 고만고만하게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도 얼마든지 내선 잡고 힘을 쓰면 김재영이 쫓아 나섰을 때 천호성, 김우현을 견제 나서지 못하게 된다면 류근철 머리도 충분히 류근철이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만큼 류근철하고 천호성입니다. 류근철하고 김우현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재영이 류근철 막혀 나가게 된다면 취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단 복승 중심 김재영하고 천호성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천호성하고 김우현을 함께 붙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재영하고 류근철은 함께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 김준빈도 마크됐을 때는 3차권 진입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김재영이 득점 높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좀 분산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문영윤이 대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문영윤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기호가 막혀 나가고 전종원, 김준수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영윤도 자력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이기호가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윤이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전일도 김한윤이 내선 잡고 힘을 버텼어요. 물론 강진남이 내선에서 갇히다 보니까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뒤집히는 경주도 발생이 됐긴 했습니다만 김한윤의 선행감이 괜찮았기 때문에 박철성이 막혀 나가고 송정훈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영윤과 이규호의 협공이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박철성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김한윤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아요. 김한윤의 뒷자리를 박철성이 막혀 나가고 이규호와 문영윤과 신경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한윤이 버텨내는 데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 잡힐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타정부터 때리게 된다면 잡힐 수 있는 만큼 김한윤과 박철성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윤하고 박철성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호 경주만큼 이규호가 상당히 좀 능합니다. 또 더군다나 또 충청권에서 훈련하고 있는 동대전고 선후배 사이라는 점 김한윤이 이규호를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규호가 몸싸움 능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빼앗으면 그만이에요. 김한윤하고 이규의 동반 입상, 김한윤하고 이규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한윤과 박철성의 동반 입상, 김한윤과 이규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해서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시속은 김한윤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는 맞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문영은 손해 볼 거 없어요. 힘을 쓰게 된다면 이교가 이를 상대로 직선 취입 승부 충분히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하고 문영윤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철성도 내선 파괴된다면 착승과 진입 가능한 만큼 이규 중심으로 하는 이규하고 문영윤입니다. 때려주면 이규 취입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철성이 마크에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김한윤 입장에서는 박철성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송정훈과도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시속은 김한윤 4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시속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11초대 초반까지 끌어내고 있는 만큼 박철성과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결승 12라운드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 강진남이 있습니다. 여기에 손경수, 이정석이 있죠. 한데 이들은 라인이 다릅니다. 손경수하고 이정석은 같은 라인. 여기에 공태민, 이성민, 이찬우가 비노조 선수들이고, 강진남은 박상훈 외에는 연대가 없어요. 5대2로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 않다.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손경수, 강진남, 이정석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강진남 각상은 활에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정석이 선행감이 괜찮아요. 송경수가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송경수가 이정석을 달고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송경수 특선에서 잔류해야 되는데 연이은 낙차 사고로 인해서 몸 상태, 몸이 좀 많이 망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강급이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손경수, 선수비 모두 가능한 27기 넘버원입니다. 이정석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정석도 선행감이 괜찮아요. 송경수가 강진담 견제 나가다가 취임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송경수하고 이정석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뒷자리는 이성민이라든 이찬우가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강진남이 또 송경수의 뒷자리 바로 받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원이 자리 잡고 강진남이 자리 잡았을 때는, 혹은 강진남이 박상원을 뒤에다 붙였을 때는 아무래도 이정석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연스럽게 받아서 송경수 뒤 막혀 나가면서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송경수하고 강진남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경수가 이정석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송경수하고 이정석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빼앗는다면 강진남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강급자들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진남이 꽤 차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성민과 이찬우 중에서는 그래도 후미권 마켓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이찬우가 좀 더 3차권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상훈도 컨디션이 괜찮아요. 죽기 살기 때려주고 강진남이 몰고 갔을 때 이정석이 넘어서지 못하면 송경수까지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강진남 머리 가능성, 강진남이 머리 치게 된다면요 이찬우가 외선에서 취임 나오거나 강진남의 뒷자리를 이성민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변으로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급에서도 잔류가 충분히 가능했었던 송경수입니다. 이정석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장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금일은 특성급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좀 선전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결승은 송경수하고 이정석의 협공 가능성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